혹시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는 공유기 딱 하나로 노트북, 스마트폰, TV까지 전부 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네트워크 주소 변환, 즉 NAT라고 하는 기술 덕분인데요. 지금부터 이 똑똑한 기술의 모든 것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NAT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적 NAT부터 시작해서 동적 NAT, 그리고 사실상 우리 모두가 매일 쓰고 있는 PAT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NAT를 써야 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인터넷 세상의 모든 집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가 완전히 바닥나 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심각한 문제, IPv4 주소 고갈이라는 대위기를 막기 위해 탄생한 기술이 바로 NAT입니다. 네트는요, 비유하자면 마치 아파트의 동호수 시스템 같은 거예요. 외부 인터넷 세상에서는 우리 아파트의 대표 주소, 즉 공인 IP 하나만 알지만 그 안에서는 각 집마다 1015, 1025처럼 고유한 동호수, 즉 사설 IP를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 NA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용어가 있어요. 이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간단하게 인사이드는 우리 집 안, 즉 내부 네트워크, 아웃사이드는 집 밖, 즉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로컬은 그 기기의 진짜 주소, 글로벌은 바깥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대표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노트북의 실제 사설 IP 주소가 인사이드 로컬이고 인터넷에 보여지는 우리 집 공유기의 공인 IP 주소가 인사이드 글로벌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 NAT의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내부 기기, 그러니까 인사이드 로컬 주소인 919.168.0.2가 인터넷으로 나가려고 할 때 라우터가 이 주소를 완전히 다른 공인 주소, 인사이드 글로벌인 1.1.1.1로 바꿔주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외부 세상은 이 기기의 원래 주소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NAT 유형부터 만나볼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해하기도 쉬운 정적 NAT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딱 하나씩 1대1로 주소를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정적 네트는 비유하자면 지정석 같은 개념이에요. 특정 사설 IP와 특정 공인 IP를 영구적으로 짝지어주는 거죠. 이건 언제 쓸까요? 바로 외부에서 우리 회사 웹서버처럼 특정 기기로 항상 똑같은 주소를 찾아와야 할 때, 바로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구성도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설정해 볼 환경이에요. 왼쪽에 있는 PC1, 그러니까 192.168.0.2라는 주소를 가진 PC가 R1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저 R1 라우터에다가 우리가 직접 정적 네트 규칙을 만들어 볼 겁니다. 설정은 정말 간단해요. 딱 2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라우터에게 이쪽은 내부망이고 저쪽은 외부망이야 라고 경계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주소는 저 외부 주소로 바꿔줘 라고 규칙을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한 줄의 명령어가 핵심입니다. IPnet Inside Source Static.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부, 인사이드에서 출발한 트래픽을 정적으로 바꿔줘 라는 뜻이에요. 어떤 주소를요? 192.168.0.2를 1.1.1.1로요.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공인 IP는 몇 개 없는데 인터넷을 쓰고 싶어하는 내부 기기들은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명 한 명 지정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동적 NAT입니다. 동적 NAT는 정적 NAT의 지정석과는 달리 마치 도서관의 자유석 같은 개념이에요. 인터넷에 나가야 할 때마다 비어있는 공인 IP 주소 묶음, 즉 풀에서 주소 하나를 선착순으로 잠시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해서 다른 사람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설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누가 이 넷 변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일종의 허가 명단 ACL을 만들고요. 둘째, 무엇으로 변환해 줄 건지
빌려 쓸 수 있는 공인 IP 주소들의 묶음, 즉 풀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연결해서 규칙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실제 명령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 액세스 리스트 명령어로 변환을 허용할 내부 사용자들을 정의하고요. 2단계 IPnet 풀 명령어로 빌려줄 공인 IP 묶음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콩이라는 이름의 풀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 둘, 즉 리스트 1번과 콩풀을 연결해서 동적 네트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동적 네트도 참 좋은데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만약 100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쓰려면 공인 IP도 100개가 필요하거든요. IP 주소를 아끼려는 원래 목적을 생각하면 아직 좀 아쉽죠? 그래서 훨씬 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PAT, 즉 포트 주소 변환이 등판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어떤 큰 회사에 전화할 때랑 비슷해요. 그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 즉 공인 IP는 딱 하나지만 우리는 내선 번호, 즉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수백 명의 다른 직원, 즉 내부 기기들과 통화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포트 번호라는 마법 덕분에 단 하나의 공인 IP로도 수많은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버로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키워드 하나를 명령어 끝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동적 네트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 즉 PAT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집 공유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방식이에요. 보세요. 아까 봤던 동쪽 NAT 명령어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달라진 건 맨 끝에 붙은 오버로드, 이 단어 하나뿐입니다. 이 간단한 추가만으로 라우터는 이제 하나의 공인 IP의 수많은 내부 장치들의 연결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하죠? 자, 이렇게 정적, 동적, 그리고 PAT까지 NAT의 세 가지 얼굴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뭘 써야 하는 건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외부에서 우리 내부 서버로 꼭 접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고민 없이 정적 네이트입니다. 공인 IP가 몇 개 있는데 이걸 여러 명에서 나눠 써야 한다. 그럴 땐 동적 네이트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일반적인 상황, 즉 단 하나의 공인 IP로 우리 회사나 집의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을 쓰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조건 PANT, 즉 오버로드 옵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스코 라우터를 기준으로 NA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설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NAT는 본질적으로 IP 주소가 부족해서 태어난 기술이잖아요. 그렇다면 IP 주소의 개수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 IPv6 시대가 온전히 열렸을 때 과연 이 NAT라는 기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